좋습니다. 우리 다음 사연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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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이분 닉네임은 처음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혹시 네. 저희가 처음인가요? 이렇게 통화하는 게? 시온님은 처음이고요. 네. 카노님은 기억납니다. 한번 히사시부리다네. 예예예. 네. 네. 제 저는 네, 처음이시구나. 오이사시부리 네, 데스. 히사시부리다네. 아리가또. 하이. 야래야래. 하이. 저또 형님 마테. 근데 제가 단독으로 형님 그때 저 시켜주셨을 때 라디오 그때. 할 때 좀 많이 이렇게 넘어오시지 않습니까, 형님? 그쵸. 네. 우리 카드리가 참 잘해요. 네, 혹시 감사합니다. 우리 제보자님 처음은 아니신데 네. 어떤 사연 준비하셨는지. 카노님은 살짝 들으셨을 거예요. 당직기 할 때. 어떤 거였죠? 예. 기억 안 나시면 괜찮습니다. 혹시 얘기하면 알것 같아요. 제보자님이 당직기 사연자세요? 한 번 보냈었어요. 네. 근데 미안합니다. 그 일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시간 남으면 그 얘기 뒷이야기도 해 드릴까요? 네, 뒷이야기 저희가 당직기 제보자분들의 뒷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공포 라디오에서. 네네. 네, 일단 좀 신기한 이야기고 이렇게 무섭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근데 이랬는데 이제 무서우면 반칙. 네. 일단 제가 처음에 인제 신청을 했던 얘기니까 짧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네. 나중에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끌어와서 이제 하기로 해 가지고 한 번에 쭉 해 드릴게요. 우리 제보자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네. 제가 4-5년 전쯤에 겪었던 이야기고요. 그때 인제 저희 아이가 서너 살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딱 꿨는데 꿈속에서 저희 집 안에 발자국이 여러 사람 발자국이 막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딱 한 발자국을 보고 '어 이거 그놈이다.'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을 앉아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한 3 개월 전부터 연속으로 이어서 꿈을 꾸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3 개월 전쯤에 꿨던 꿈은 저희 집이 있고 저희 집 골목 저 먼 끝에 어떤 남자가 서 있어요. 그러다가 한 1-2주 있다가 또 꾸면 그 남자가 저희 집 방향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음. 근데 마지막 제가 꾼 꿈이 저희 집 안에 발자국이 막 찍혀져 있는데 그 여러 사람 발자국들 중에 딱 한 발자국만 딱 보고 '이거 그놈이다.' 한 거예요 제가.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이게 심상치 않은 꿈인데 이걸 어디에 내가 물어봐야 되지? 그러다가 인제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엄마도 그래 이상한데 나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혹시 너희 형님한테 전화해 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의 친정어머니가 주지 스님이세요. 이 천도제도 지내시고 해 주시는 주지 스님이셔 가지고 제가 엄마랑 통화를 끊고 이제 형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좀 이야기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참 망설이다가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 제가 3 개월 전부터 이런 꿈을 꿔서 오늘 이렇게까지 상황이 왔다. 근데 이거 어디 여쭤볼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사돈 어르신께 좀 부탁드려도 되냐?" 하니까 형님이 걱정 말라면서. 그래서 전화를 인제 끊고 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인제 얼마 안 있어서 저희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 저한테 그거 그놈이 여기 찍은 거라고 그놈이 곧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불안했어요. 만약 인제 저 혼자 사는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까짓 거 들어와 봐." 이거였는데 애가 있으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형님한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인제 그 사돈 어르신께서 그 근처 불교상에 가서 부정풀이 쑥을 사 가지고 쑥을 태우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애가 어린이집에 가 있을 때였으니까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거를 해내려고 저는 인제 시집 와서 신랑 동네니까 동네 지리를 잘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검색을 해 가지고선 찾아갔는데 문이 닫혀 있고 다른 데 검색해서 찾아갔는데 또 문이 닫혀 있고 마지막에 찾아간 데에는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풀이 쑥 주세요." 해 가지고서는 그걸 사 와서 사돈 어르신께서
집안의 문을 다 닫고 그거를 태우고 그다음에 문을 다 열라고 인제 하셔 가지고 고대로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거를 하고 이제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다 해서 잘했다. 감사하다." 이제 그러고 나서 끊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이런 꿈을 잘 꿔요. 저희 엄마랑 제가 원래 선몽을 잘 꾸는데 꿔도 이제 무시를 많이 했어요. 근데 4-5년 전쯤에 제가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저희 아버지 사건으로 이런 거를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저희 인제 친정집은 이제 민속 신앙은 존중해요. 예를 들어서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 앞으로 인제 다른 어떤 분이 무슨 물건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동기가 나서 애가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집안에 새로 들어온 거 있지 않냐. 그거를 갖다 버려라." 그래 가지고서 갖다 버렸더니 애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제 외할머니가 "그게 동티 난 거다."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 인제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맹신은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그거죠.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사시는 가족들 중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한수 떠 놓고 안 빈 집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 조상님들 중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양가 할머니들께서는 정한수 떠 놓고 비시거나 조항신께 인제 뭐 밥 한 공기 이제 올려 놓으시거나 이런 거를 인제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풍경을 보고 자랐어요, 그냥. 근데 저희 엄마는 전혀 그런 거에 흔들린다거나 맹신한다거나 믿는다거나 요런 게 요만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음. 근데 그래서 반대로 무당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부터 16년 전에 3 월이에요. 이제 새 학기 시작될 때 그때 제가 인제 2008 년이니까 22, 23 고때였거든요. 근데 3 월에 갑자기 저희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가 대학병원에 실려왔다고. 음.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시고 호탕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기별도 없이 대학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빠가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인제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울면서 "너 아빠가 지금 오늘 내일 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그때 제가 지금 현재 남편이자 그때 당시 남자 친구인 저희 신랑이랑 "우리 아빠가 이렇게 됐대. 나 가 봐야 돼." 해서 그때 당시 남친과 저는 엄마 전화를 받으면서 엄마가 한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가 이 의사가 이거 수술을 하면 한 5% 확률로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죽을 확률이 45 면은 살 확률이 55 라고 하는데 "사람이 제대로 된 생활을 못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남자보다 더 남자 같은 배포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음. 근데 그 순간에 무너져 가지고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안의 장녀거든요. 제가 듣고 "엄마 살 수 있다면 해야지. 하자." 하는 거야. 인제 해 놓고서는 제가 인제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동생이 있으니까 "그럼 내 걔 데리고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엄마 수술하자." 이렇게 해 놓고 인제 그때 당시 인제 남자 친구인 제 남편 차를 타고 이제 저희 인제 친정집에 가서 동생을 데리고 인제 아버지가 입원하셨던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가니까 아버지는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셨고 엄마는 녹초가 돼서 인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끝났어요. 잘 됐다고는 했어요, 수술은. 근데 인제 의사가 이게 사람 이렇게 반신불수라고 이게 허리 밑으로가 아니라 사람을 반으로 이렇게 이게 수직으로 갈라서 오른쪽이 아예 못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인제 병원에 도착해서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한 며칠 기침하고 하면서 아팠는데 엄마가 맨날 그 "술 마시고 약 챙겨 먹으면서 술 마시니까 그냥 탈난 거야." 이러고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더니 하루 사이에 의식을 잃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동네 병원 의사한테 따졌더니 자기들은 모른다고. 모르니까 그냥 "저거 소견서 써줄 테니까 큰 병원 가라."고 해 가지고
근데 앰뷸런스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가 저희 아버지 데리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쏘신 거죠. 아. 근데 그날 이제 고속도로에 있는 그 카메라들 씩 지켜가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만큼 동네에서 한가락 하시는 분이었어 가지고 친구분이 나서서 그걸 해 주셔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감사하다.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서 물어보니까 뇌에 물 호기차가서 그런 거라고 그거를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받으러 들어간 거래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때 병원에 가까이 가기 전까지 동생한테 어떻게 했냐면 동생이 아직 어리니까 얘가 들으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때 저희 신랑은 인제 먼저 경험이 있어요. 아버지를 먼저 여의었어요. 저랑 만났던 당시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 "동생은 밥을 먹여서 데리고 가자." 그래 가지고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애를 밥을 먹이고 데리고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이런 일이 있대."라고 인제 하면서 제 동생은 이제 화장실에 가서 몰래 울고 오고 음. 그거를 인제 또 장남이라고 이제 가서 몰래 울고 오고 저는 인제 엄마 옆에 있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는 좀 현실적인 거를 빨리 인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동생은 집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가 인제 가게를 하시는 데가 본인이 다니는 고등학교랑 더 가까워서 거기서 인제 혼자 먹고 자고 하면서 다니기로 하고 저는 엄마랑 1 주일을 반으로 갈라 가지고 서로 교대하면서 인제 아빠를 간병을 하기로 했어요. 고생하셨네. 그래서 4 일은 엄마가 돌보시고 3 일은 제가 인제 돌보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인제 제가 인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학교에서 그 병원까지 가는데 한 2 시간 정도? 2 시간 정도 거리고 엄마도 집으로 그때 당시에 살던 집 저희 집으로 오는데 1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 거리고 이제 그거를 인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오더니 그 엄마가 옛날에 제가 4 살, 5 살이었을 때 그때 만났던 인연이 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갑자기 연락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엄마 번호를 알고 물어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엄마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인제 이러면서 엄마도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통화하기가 좀 그래."라고 했더니 갑자기 인제 법사님을 한 분을 소개를 시켜 주셨대요. 그래서 '난 왜 뜬금없는 또 법사가 나오나.' 이제 이러고 듣고 있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야 네 아빠가 아빠 집안의 조상님들이 찍었대." "어?" 이제 저희 그랬거든요. "정말 통하다." "어?" 이러니까 엄마가 그 법사님이랑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됐는데 그 법사님이 얘기를 듣더니 그 아버지 집안 조상님들이 지금 집안에 좀 이렇게 괘씸해 가지고 벌을 내리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인제 저한테 인제 증조할머니가 살아 계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어서 저희가 다 모시고 살았어요. 네. 근데 인제 증조할머니가 96 이셨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조상님들이 96 인 늙은이를 데려가 봐야 늙었으니 죽었다 싶을 거고 그래서 이 집안의 가장 어린 제 남동생 근데 집안의 장손이죠. 얘를 데려가자니 어린 거 뭐 데려가 봐야 별 그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찍은 게 저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 조상님들이 "이 집안에서 얘를 데려가면 가장 분란이 많이 나겠다. 벌 주기에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말이 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인제 그때 당시에 너무 절박하기도 했고 인제 엄마도 그때까지만 해도 좀 어이없어하면서 인제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대." 인제 이러고서는 끊었어요. 끊고 나서 이제 계속 인제 엄마랑 교대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엄마가 어느 날 전화가 갑자기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좀 빨리 와. 미안한데 너 지금 당장 좀 와." 그래서 "왜? 왜 무슨 일인데?" 이러니까 엄마가 밤도 아니었어요. 밤도 아니고 선잠이 드셨는데 잠도 잘 못 자 가지고 병원 간이 침대에서 뚝잠을 자시다가
병원 병실 문이 열리더니 그때 2 인실을 사용하셨거든요. 1 인실에 네. 자리가 없어 가지고. 2 인실을 썼는데 병원 병실 문이 열리더니 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저희 아빠한테는 아버지죠. 아버지 얼굴을 한 키가 큰 사람이 들어오는데 앞에 저희 고모 할머니가 한 4분 계시거든요. 고모 할머니 2 분과 함께 할아버지 얼굴을 한 분이 들어오는데 3 분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쪽잠을 자다가 아버님 웬일이세요?" 딱 일어났는데 이상하더래요. 이렇게 보는데 아버님이 아닌 것 같더래요. 그 순간에 저희 아버지를 딱 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똑바로 주무시지 않거든요. 항상 모로 주무시는데 정자세로 차렷 자세로 누워 있더래요. 그걸 보자마자 저희 엄마가 "뭐 하는 짓이야 일어나." 하고서 아버지를 때려 가지고 아빠가 "아이고." 하고 일어났고 딱 돌아봤는데 그 3 분이 사라지셨대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옆방에서 "아이고 아버지." 하더래요, 옆방에서. 그러고 나서 엄마가 이게 너무 꿈이, 이건 좀 뭐가 있다 싶어 가지고 근데 그 오래전에 연이 닿았던 그분한테 전화를 했고 다시 인제 그 법사님이랑 연결이 됐어요. 근데 그 법사님이 "저승사자 보신 거 맞다."고 해 가지고선 엄마가 급하게 "천도제를 지내야 되겠으니 네가 지금 당장 와라.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 여기 근처 절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급하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인제 엄마는 이제 제가 와서 인제 교대하면서 바로 인제 절로 가셨고요. 그래서 엄마가 절에 들어가면서 한 번 더 전화하셨어요. "나 인제 들어갈 거니까 전화하지 마라. 전화하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서 전화를 안 하고 인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게 왼쪽 뇌를 건드렸기 때문에 언어가 어눌해지고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고 계셨거든요. 막 수술해서 깨어났을 때 저를 봤을 때 저를 못 알아보셨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웃는 것도 안 웃으시고 원래 이렇게 가족한테는 살갑지 않지만 친구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잘 베푸시는 예 전형적인 한국인 아버지, 경상도 아버지 딱 그분이셨는데 낯선 사람한테 항상 잘 베푸시는 분이 그 2 인실 쓰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그렇게 인색하셨어요. 저 그런 아버지를 태어나서 처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날 웃으셨어요. 그 엄마가 천도제를 지내고 있는 그 시간에 제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인제 저희 엄마가 그날은 인제 바로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뒤에 또 뭘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제가 병원에 더 있고 엄마가 그 일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한 3-4 일인가 있다가 저랑 인제 교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별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천도제가 뭔지도 알고 제가 워낙에 혼자서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잘 찾아보고 했었던지라 저희 엄마 아빠는 모르시는데 저 혼자 그런 취미가 있었어 가지고 천도제가 뭔지도 알고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한 3 개월, 6 개월 되기 전에 아버지가 2 발로 걸어서 퇴원을 하셨어요. 그때 천도제 할 때만 해도 방병인을 썼었어요. 제가 이제 있을 때.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혼자서 화장실을 가면 뒤처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 화장실까지 걸어가시는 것도 문제고 가서 뒤처리하시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간병인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날 천도제 지내던 날 아버지가 웃으셨고 아버지가 혼자 화장실을 가셨어요. 근데 그날부터 간병인을 안 썼어요. 어. 그러고 의사가 분명히 왼쪽 뇌를 했기 때문에 오른쪽이 전부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전혀 그런 거 없이 2 발로 걸어서 퇴원을 하셨고요. 다행이다. 단지 기억력이랑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후유증으로 남으셨어요. 아무래도 왼쪽 네네. 뇌가 기억이랑 언어를 관장하는 쪽이었어 가지고 거기를 안 건드릴 수는 없대요. 근데 건드려져 가지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 퇴원하고 한 2 개월인가 3 개월 채 못 돼 가지고 저희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인제 증조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인제 장남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려가 가지고 또 인제 그 3일 밤새고 이제 발인까지 다 지켜보고 장지까지 가서 묻는 거 다 보고 이제 내려왔어요. 이제 저희 이제 선산에 인제 묻고 인제 내려왔는데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할매한테 미안하지만 할매한테 못할 짓을 했다. 그래서 왜 이러니까 그때 천도제를 지낼 때 얘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이미 저승사자를 봤잖아요. 근데 천도제를 지내러 이제 갔는데 절에서 이제 지내는데 이제 법사님이랑 법사님 말고 또 한 두 분인가 더 오셔가지고 이제 계시는데 영안 말고 이렇게 그 이제 받아가지고서는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분이랑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셨는데 엄마한테 지금 절 하시면 된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절을 이렇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고 나서 이렇게 딱 눈을 고개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앞에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것들이 이렇게 쌓이더래요. 이게 뭐예요? 이 반짝반짝하는 게 쌓이는데 이거 안 보여요? 이랬대요, 우리 엄마가. 그때 옆에 계신 분들이 아이고 다 봤네. 나를 왜 불렀어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요? 뭔데요? 그러니까 그쪽에 절하시라고 반짝반짝 보이는데 절하시라고. 그래서 엄마가 절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안 보이더래요, 다시. 그래서 안 보여요. 이러니까는 산신님이시라고. 산신님을 보신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날 더 인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이제 다 하셨대요. 그러면서 조상들이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가야 이 집안에 벌을 내릴 수 있다고 저희 아버지를 딱 찍었는데 엄마가 뵈려면서 그랬대요. "저희 아버지 말고 저희 집안에 할머니 계시지 않냐고. 이 어린 자손 말고 이제 한창인 젊은 자손 말고 죄송하지만 저희 할머니를 좀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진짜 아버지 퇴원하시고 3 개월 안 돼 가지고 저희 증조할머니가 애기정정하셨거든요. 그 말술에 담배도 맨날 한 갑씩 피우시던 분이셨어요. 저한테 맨날 "야야 니 저기 가 가지고서는 내 이름 대고 소주 한 병 사 온나." 이러면서 돈 주시면 이제 제가 가 가지고서는 이제 소주 한 병 사다 드리고 맨날 그랬었거든요. 안 드시면 손을 이렇게 가만히 두지를 못하셨었으니까. 그렇게 정정하신 분이세요. 그 나이에도 저희 밭에 나가서 새벽같이 나가서 밭 일구고 하셨던 분이신데 그날 그 전날 밤에 저녁을 드시고 방에 들어가서 누우신 채로 고대로 가셨대요, 다른 거 없이. 네, 고대로 가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상을 다 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네 아빠 살리고 싶어서 할머니를 대신 데려가라고 내가 빌었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할매 재산은 내가 꼭 챙겨줄 거라고." 인제 엄마가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인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전 너무 어렸어요. 일단 우리 아빠가 먼저였고. 그래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참 다 나쁜 얘기더라고 이게. 그러고 나서 저희 엄마는 한 두세 번 더 천도제를 지내셨어요. 조상님들이 오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뇌수술 받고 난 다음에 본인 정신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인제 엄마가 느끼기에도 이상하니까 인제 그 법사님이랑 한 번, 두 번 정도 더 하신 것 같고 그 법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이런 걸로 나 같은 사람이랑 엮이면 안 좋다.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게 맞다. 그리고 뭔가 느끼고 보여도 그냥 무시하고 살으라."고 하셔 가지고 그분이랑은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요. 마지막 천도제는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꿈꾸고 나서 전화 연락을 드렸던 저희 형님의 친정어머니, 저희 사돈 어르신, 그 어르신 절에 가서 천도제를 마지막으로 지냈어요. 제가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저희 형님은 인제 저희 아주버님이죠. 아주버님이랑 결혼을 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땐데 "엄마 우리 형님 집이 그렇대."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그 절에 한번 가자." 인제 그래 가지고 갔다가 "여기서 천도제를 마지막으로 지내자." 인제 이렇게 돼서 천도제를 거기서 마지막으로 지냈어요. 그래서 쪼끔 더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엄마는 종교가 없으셨어요. 되게 대쪽 같은 분이셔서 종교에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는데 제 동생을 임신했을 때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교 직전이다. 입학하기 직전이었는데 엄마가 그때 동생이 임신한지는 모른 상태에서
법조사로 여행을 갔다가 법조사 초입에서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앉아 계셨대요. 근데 거기 지나가시던 스님이 보시더니 그러더래요. "보살님은 어느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신데 언젠가 한 번은 꼭 부처님을 찾게 될 겁니다." 하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엄마는 '웃기고 있네.' 이제 이러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병원에 보면은 그 3대 종교가 다 있잖아요, 병원 내에. 음. 그 예배실 있고 인제 그 미사 보는 데 있고 여기 인제 절 있고 다른 데는 갈 생각이 안 드는데 거기에 갈 생각이 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백팔배를 하셨대요, 그날. 그러면서 엄마가 병실에 있을 때마다 거길 가서 백팔배를 꾸준히 하셨던 거예요. 그때 인제 불심이 들으셔서 아버지를 데리고 같이 인제 절을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아버지도 이상하게 "다른 건 다 싫다." 그러는데 절에 가는 거는 괜찮다고 하셨대요. 근데 가서 절에 가 가지고서는 엄마는 절을 하는데 아버지는 절은 안 하고 합장을 하시고 고개만 이제 세 번 꾸벅꾸벅 이러고 나오세요. 그러면서 인제 절이라는 종교에 엄마도 지금은 가짜 신도 가짜 신도? 지금은 가짜 신도? 이렇게 막 아직도 막 못 믿으세요. 음. 그런 일이 인제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모녀가 원래 손목을 잘 꺼요. 그런데 요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집에 점점 다가오는 남자 꿈을 꾼 게 제 선몽들 중에 가장 저한테 타격이 컸던 게 그 꿈이었어요. 왜냐면 집에 애가 있으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봤으니까 나는 우리 애를 지켜야겠고 그래서 설득 겁이 나서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제가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아. 네. 그리고 조상님이 그 화려신녀님께서 당직기 보면은 조상님이 네. 참 제일 좀 그렇다고 하는 거에 네. 동의를 하는 이유가 이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랬어요. 조상님들이 와서 저희 아버지한테 해를 끼칠 때 딸려온 잡기들 때문에 아버지가 태어나시고 나서도 한 몇 달간은 본인인데 본인이 아닌 듯하게 사셨어요. 그죠. 그거를 저희 엄마가 정확하게 찝었던 게 나중에 인제 시어님 영상 보면서 제가 '아 이거구나.' 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모르지만 저희 엄마는 "너 아빠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썩은 내 같은 게." 그러더니 그다음 날 병원에 쓰러져서 실려간 거야. 그리고 아빠가 태어나고 나서도 가끔씩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가끔씩 누린내가 나. 썩은 내가 나. 그럴 때마다 엄마가 "불경을 외워." 인제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인제 시호님 방송 보고 이제 나름 제가 원래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아 이게 그런 거였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구나.' 인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16년 뒤에 제가 당직기에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딸이 자꾸 뭔가를 막아요. 뭔가가 들어온다고. 뭔가가 쳐들어온다고. 자꾸 부적 같은 걸 만들어서 걸고 결계를 치고 내 방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네. 그래 가지고 제가 보다 못해 가지고 그때 당직기에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직기에 그때 여우님은 저한테 신이 들어온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신청하자 형님한테 득달같이 전화했어요. "형님 제가 지금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제가 모르겠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머님한테 한 번만 여쭤봐 달라." 이랬더니 형님이 전화가 오신 게 아니라 사돈 어르신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신은 없어요. 그 집에 제가 천도제를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집에는 신은 안 들었고 다만 그게 충돌이 날 수 있어요. 그니까 당분간 친정집도 가지 말고 친정엄마랑도 통화를 하지 말고 저희 신랑이 모태신앙이에요. 기독교 모태신앙이에요. 개신교.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날 수 있으니까 한쪽으로만 올인해서 "한번 생활을 해 봐요."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날 바로 전화 끊고 제가 얘 손을 잡고 성당을 다녔고요. 얘는 지금 그 이후로 그게 없어졌어요. 예. 맞죠. 네. 결계치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제가 손목 꾸는 거 빼고 다 괜찮습니다.
제가 부끄럽네요. 예. 일단 당직기 자체의 취지가 좀 뭔가 어 잘 돌아간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여우의 그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근데 인제 이게 언어의 차이예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그쵸, 그쵸. 따라서 크게 네.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작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데 아마 여우의 발언이 그렇게 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렇게 와닿을지는 생각을 못 했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저는 사실 그때도 얘기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죠, 그죠. 음. 근데 확실한 네네. 거는 그 잘 처리가 돼서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 들었을 때 네. 어머니께서 증조 할머니에게 좀 많이 미안해 하신다고 네네네. 하시는데 증조 할머니 이거는 제가 얘기할 건 아니지만 증조 할머니가 아마 인제 딱 그 조상님들 딱 만났을 때 진짜 호되게 혼냈을 것 같아요. "니네가 뭔데 아무리 조상이어도 누가 우리 손주 건드냐고 증손주 건드냐고." 더 화를 내셨을 것 같아요. 예 또 억세신 집안이라고 얘기를 네.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인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가 당직기 슬로건이 "조상신이 가장 네네네. 악신이다."라고 네. 얘기했던 게 사실 제가 이제까지 뭐 경험했던 것 중에서 가장 자손들을 괴롭히는 게 조상신 아니냐 뭐 이런 네네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잘 해결됐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로. 네네. 네. 우리 증조 네. 할머니께서도 이해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를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얘기를 못 하지만은 증조 할머니께서 아마 호되게 좀 따지지 않았을까 우리 조상님들에게 좀 소위 네네. 말로 이제 좀 꼴값 좀 그만 떨으라고 좀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천도제 지내면서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네 예예. 아무튼 예. 괜찮아요. 음. 그 마지막 천도제도 지낸 이유가 저희 증조 할머니 그 해 드리느라고 인제 엄마가 이제 하신 거고 그죠. 그죠. 저희는 그 이후로는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당직을 간다거나 이런 건 절대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네. 아유 그래도 되게 네네. 좀 있어서는 안 되는 네. 일들이지만은 그래도 겪으시면서도 웃음 잊지 않고 다 이겨내신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진짜로. 이거 뭐 계속 우울해 봐야 답이 없더라고요. 네. 오늘은 사실 제가 좀 충동적으로 신청을 했어요. 저도 인제 좀 우울증이 있어 가지고 약을 오래 먹어서 제가 시어님 방송할 때 그런 쪽으로 말을 몇 번 했어 가지고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디를. 어떤 거요? 제가 좀 우울증 관련되거나 정신과적인 얘기 나오면은 항상 잘 안 쓰는데 인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채팅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덕분에 몇 번 저도 읽으셔 배워갑니다. 가지고 덕분에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좀 그 우울감이 좋아졌다가 오늘 쪼끔 안 좋아 가지고 좀 그러고 있었는데 충동적으로 '내가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너무 네. 잘하셨어요. 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우울할 때 네. 이거를 이겨내려고 '이까짓 것 때문에 내가 그래야 돼?'라고 하는데 못 이겨낼 때는 어떨 때냐면 말을 못 할 때.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없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맞죠. 혼자 알아야 네.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좀 덜어. 나하고 얘기해서 좀 덜어."라고 하면은 이게 말로써 뭔가가 속 시원해지고 그래도 뭐 좀 이런 부분이 좀 네네네.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네 우울감에는 맞아요.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답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맞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신 게 쪼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네네네. 또 시청자들이 또 좋은 거를 또 이 정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좀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우울감 때문에 이렇게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냐면 우울증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감히 이 사람의 우울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인제 같이 겪으셨던 분들의 조언이 우리 당직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아무튼 오늘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사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